여기 닭갈비 골목 쪽이거든요. 여기는 항상 망하는 자리였어요. 닭갈비가 한 2년이 못 간다. 첫 카페를 3,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장사가 좀 진짜 많이 안 됐어요. 하루에 3만 원 팔고 5만 원 팔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 재작년에 70만 명 오셨고 작년에는 100만 명이 오셨거든요. 200억 정도 매출이 좀 났고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40%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가 최동혁입니다. 저희 농업회사 밭 주식회사는 춘천에서 저희는 감자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의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감자빵이라는 제품으로 탄생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줄 서 먹는 그런 카페가 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라고 농업 전공하는 대학교를 나왔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바로 사과로 유기농으로 재배하면서 첫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냥 1차 농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미소 대표를 만나게 돼서 이 공간에 이 감자밭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아빠,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야?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과래요. 유기농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은 전국에 진짜 몇 명 없다. 그래서 사과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농사든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기농 사과를 한 7년 정도 재배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점토 공예 사셨고 우리 아버지는 셰프셨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강원도를 이제 야반도주 해오신 거죠. 그러시면서 처음에 접하셨던 게 아버지가 오이셨고, 오이를 유기농으로 1세대로 시작을 하셔서 귀농이랄까? 도망 온 농촌에서 처음 하게 된 직업이 농업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친환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 또 저탄소라는 인증이 막 알려질 때였었어요. 그래서 GAP도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아서, 그럼 친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 가지의 인증을 내가 다 딸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얻어낼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내가 부딪힐 수 있는 큰 벽을 전 유기농 사과로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도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1, 2년은 진짜 쫄딱 말아먹었었는데, 와, 말아먹고 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빚이 저한테 막 4천 정도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명인분들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3명의 짱을 찾아야겠다. 첫 번째, 흙에 대한 명인, 사과에 대한 명인,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명인을 3분을 찾아서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졌죠. 살려달라. 한 1년 정도 그분들 밑에서 엄청 쫓아다니면서 배우면서, 그 다음 해에 품평에 1등을 하게 됐고, 그걸로 제가 롯데백화점에 사과를 입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알에 12,700원에 팔았었고, 한 박스에 18만 원 정도에 팔았었죠. 지금부터 한 4년 전. 농사를 져보니까 어떤 공산품처럼 제가 2배를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2배의 면적을 늘리게 되면 원래 벌던 거에 20% 더 벌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는 한 알에 10만 원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시장에선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가 12,7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게 판매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내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의 감자밭을 창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최동혁을 전국 사람들이 알려면 홍보비가 얼마 들까요? 아마 한 좀 100억은 더 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럼 100억짜리를 사는 거잖아요. 제가 공짜로 사용하는 거니까. 저에겐 그게 강원도 하면 감자다 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녔거든요. 그 대학교는 이제 수원으로 다녔는데 애들이 엄청 놀리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왔다고. 너네 버스비 감자로 내셨냐, 잔드는 옥수수로 걸러봤는다며,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는데, 이 얘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도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감자맛이라는 이름을 적고, 모두가 잊고 있었던 시간이 담겨있는 헤리티지를 저희는 좀 계승했다고 생각하고, 강원도에서 왜 감자가 유명한지, 또 감자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알리는 계기로 매장 이름을 감자맛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저희가 좀 주목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었던 주제는 사실 다양성이었어요. 감자도 흰색 감자만 있는 게 아니다. 빨간색 감자도 있고 검은색 감자도 있고 흰색 감자도 있고, 이런 감자를 소개하는 그런 스토리를 쌓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감자에 관련된 개발을 1년 동안 200번을 했었죠. 처음에는 춘천이 닭갈비가 유명하니까 감자 닭갈비빵 감자 닭갈비빵을 맨 처음 만들고, 감자 마늘빵, 감자 고구마빵,
감자가 들어갔는데 감자를 숨기기에 되게 급급한 그런 빵들을 처음에 되게 많이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홍상 셰프님이라고,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감자를 똑 닮은 감자 맛이 가득한 그런 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지금의 감자빵을 좀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이게 뭔 빵이야, 흙이 묻어 있는데 땅이 떨어진 거 아니냐고, 이거 뭐 이런 걸 파냐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감자빵을 드시고 가서 고속도로 타셨는데 다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혹시 감자빵 싸갈 수 있냐고, 그거 냉동되냐고, 집에 가셔서 그 빵이 좀 생각이 나는데 택배로 받을 수 있냐. 그때 이제 감자빵이 반응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조리 방식이 사실 찌거나 굽거나 삶거나 이 세 가지거든요. 길거리에 그 군고구마 파는데 보면 한 2시간 동안 수분이 쫙 날아가서 고구마 본연의 그 향이 남아있고, 고구마 본연에 갖고 있는 달달한 그 풍미가 나는 것처럼 감자도 굽거나 찌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맛이 희석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굽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감자빵에도 그런 깊은 맛이 나기를 되게 바랬어요. 그래서 감자빵 안에는 되게 다양한 품종이 들어있거든요. 로즈 감자, 그리고 두백, 수미, 청광, 이런 식으로 감자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 감자들이 깊은 맛을 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불맛을 더해야겠다는 게 저희 오븐이었어요. 큰 오븐도 있어야지 2시간 동안 구워야지 그만큼 인건비 나가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 방법을 고수하는 건 그 노릇노릇 구워진 그 감자의 향이 메시 포테이토처럼 안에 섞여 들어갔을 때, 다양한 감자가 들어갔을 때 지금의 감자빵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700만 원을 팔았는데 센치로 치면 한국을 한 바퀴 두를 만큼의 감자빵을 팔았어요. 그 모든 걸 손으로 만들었다. 저희가 생산하는 건 사실 100톤 이하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한 1200톤에서 1000톤 정도, 하루에 거의 3톤의 감자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 30농가 정도 계약 재배를 하고 있고, 그 농사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데 영농 후계자 자금을 받게 되면 3억을 융자받게 돼요. 지원금을 받게 되면 원금에 분할해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거의 4천만 원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 똑같이 일반 농산물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겠다는 생각에 여름 딸기를 했고, 어떤 친구는 바닐라빈을 재배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전 이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 한 3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모두가 흰색 감자를 심게 돼요. 도매상인이 왔어요. 저 감자를 사고 싶습니다 하면은 3명의 농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제 감자가 좀 더 싸요 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빨간색 감자를 심고, 이 사람은 검은색 감자를 심고, 이 사람은 흰색 감자를 심게 되면 각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가락동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으나 더 선별되기 좋은 조건으로 다품종이 점점 사장되는 그 시장에 친구들에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품종을 재배시키고, 그 품종이 저희가 감자빵으로 통해서 소비가 되는 거죠. 감자빵은 새로운 소비에 창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품종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게 하는 것이 저희 감자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계약 재배를 주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가장 영에 있는 자리죠. 그래서 좀 너무나 영광스럽고, 6차 산업의 방향을 좀 잘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관광농업의 일환이고, 가공농업의 일환이고, 1차 산업의 스토리 농업이라는 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여기 닭갈비 골목 쪽이거든요. 여기는 항상 망하는 자리였어요. 닭갈비가 한 2년이 못 간다. 맨 처음에 여기서 핑크세레스라는 첫 카페를 3,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장사가 좀 진짜 많이 안 됐어요. 하루에 3만 원 팔고 5만 원 팔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농장에 들어온 듯한 공간을 꾸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처음에 파사드 할 때는 몇 번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목수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했거든요. 농촌에서 나는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그 투명 슬레이트 모양을 아이디어를 냈고, 그분과 함께 이 공간을 같이 만들었죠. 총 비용은 1,500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못 박을 때 레일건이라고 탕탕탕 쏘면 되는 거를 일일이 다 나사를 박았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 그냥 나무가 아니고 OSB 합판이에요. OSB 합판이 되어 있고, 그 겉에 그 강목이 있는 부분에 간접등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로 간접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면 그게 다 밭전자를 뜻해요. 그래서 밭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볕단이 쌓여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줬고, 겉에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슬레이트 모양처럼 시골에서는 지붕에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지붕을 가려야 할 때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가장 상징하는 어떤 비가림 소재는 투명 슬레이트 지붕 판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소재를 선택해서 디자인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이 공간에 재작년에 70만 명 오셨고 작년에는 100만 명이 오셨거든요.
200억 정도 매출이 좀 났고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40%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서 이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건 저희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이 만들어진 공간을 궁금해하고 이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그 빵을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저희에겐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오프라인의 매출이 높다는 것. 너무 많아서 감자밭 창업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백화점에 처음 입점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아예 기계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화점 팝업을 하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 팝업을 하거든요. 한 번도 서울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 감자빵 여기서 춘천에서 만들어서 또 서울 가서 판매하고 그날 새벽에 다시 춘천에 와서 새벽 동안 감자빵을 만들고 그다음 아침에 가서 빵을 팔고 그걸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7일 동안 하니까 사람 죽겠더라고요. 네.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빵이에요? 혹은 이 감자예요, 빵이에요 이런 되게 얘기를 많이 들을 때 그걸로 그냥 힘내서 했던 것 같아요. 마켓컬리,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너가 누구야? 를 저희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혹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는 문제를 대할 때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바뀐 나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강점 검사를 지원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강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이 나에게는 안 되는 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신의 그 마음의 밭에는 어떤 게 심겨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가 알아갔으면 좋겠고 저희의 인사에 대한 철학인 것 같아요. 이쪽은 정원 형태로 꾸며지면서 손님분들이 앉아 계시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쪽 공간은 감자를 심고 해바라기를 좀 심어요. 해바라기를 심고 나서 그 다음 작기는 또 맨드라미를 심어서 해바라기와 맨드라미의 큰 축제를 여기서 엽니다. 그러면서 꽃 따러 오는 밭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손님분들이 직접 밭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꽃을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브랜드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보조금을 타라 혹은 어떤 지원금을 타라 혹은 어떤 교육을 들어라 이런 것보다도 더 집중해서 내가 왜 농업을 하고 농업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어떤 걸 이뤄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SNS나 이런 쪽에 공유하는 걸 저는 더 추천드려요. 자기를 응원하는 팬들이 늘어나야 그 브랜드가 살 수 있고 생산력만으로 당장에 안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농장이 모두 개별화가 돼서 브랜드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서 브랜딩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삶의 철학을 좀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기존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희가 좀 지향하는 방법은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저희 신토불이에요 혹은 저희 농산물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그냥 주장하기보다는 MZ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로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통 구조까지 가게 되는데 처음에 새로운 감자를 잘 소비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단순히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재배한 것들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도 농업의 한 일환이거든요.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유통까지 이어지고 그게 제품까지 이어지고 그게 그 브랜드까지 이어지니까 농업의 범위를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자빵 하나로 우리가 글로벌 간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밭 2.0을 좀 선포하고 저희는 미국으로 갑니다. 어쩌면 여기서는 그냥 디저트로 남을 수 있지만 감자는 그들에게 주식이잖아요. 감자빵을 미국에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게 되면서 회사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빵파는 회사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농업에 기반을 두고 이 농업의 한 축을 틀고자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행보를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자 외에도 갑자기 저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자빵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